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풀어볼 문제는 솔브데이시 클래스2 기타 정렬 문제들입니다. 혹시나 앞선 단어 정렬 문제 해설 영상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n개의 수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 수의 절대값이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n이 주어지고 n개의 수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정렬된 수를 한 줄씩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n을 먼저 받아주고 그리고 어 이제 어레이를 받아줄 건데 이렇게 리스트 컴프리션을 이용해서 받아주겠습니다. 네, 받아주고 나서 퀵소트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길이가 1보다 작으면 어레이를 리턴을 해주고 리스트 컴프리션을 이용해서 우선은 피벗을 받아줘야죠. 피벗은 이렇게 AR 팝 피벗보다 작은 것들만 피벗보다 큰 것들만 해서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를 퀵소트한 결과를 이제 피벗이랑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퀵소트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겠죠? 자,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안 올라갑니다. 초점이. 그러니까 느려요. 한마디로. 이게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 알고리즘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물론 킥소트에 문제가 또 있어서 또 조금 이따가 다룰 겁니다. 일단은 파이썬이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입출력이 사실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조금 이따가도 표준 입출력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킥정렬 그 자체의 문제도 있어요. 킥정렬 자체는 최악의 경우 5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좀 있냐면은 파이파이 3라는 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파이썬이랑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근데 이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달라서 메모리 접근 속도라든지 그런 게 좀 달라가지고 속도는 향상을 시키고 메모리는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것만 이용을 해도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보면 채점이 올라가죠? 네, 훨씬 빠릅니다. 파이파이가. 웬만해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 생기냐면 메모리 초과가 될 거예요. 이거는 퀵정렬 때문이에요. 퀵정렬. 퀵정렬의 경우에는 우리가 피벗을 맨 끝에 있는 수로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걸 비교해서 레프트 라이트를 구분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배열이 이미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배열이면 어떨까요? 자, 얘가 이제 피벗이 돼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전부 다 레프트죠? 그 다음에 또 얘가 피벗이 돼서 레프트, 얘가 피벗이 돼서 나머지 레프트. 이렇게 해서 다 비교를 하면은 5n제곱이 됩니다. 지금 사실 이 퀵소트는 중간에 이렇게 배열을 많이 생성하면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시간 초과가 아니라 이제
메모리 초과로서 먼저 뜨게 된 겁니다. 사실 시간 초과도 더 뜨게 될 거예요. 메모리가 충분했다면.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피벗으로 받는 것을 랜덤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재수가 나쁘지 않은 이상 5n제곱이 되는 것을 거의 반드시 피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랜덤 라이브러리에서 랜드인트라는 걸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벗에서 팝을 해줄 때 여기다가 이제 원소의 그 인덱스를 넣어주면은 그 원소를 팝을 해줍니다. 그래서 랜드인트 0부터 이 어레이의 길이의 마이너스 1 그러면은 0부터 이 길이의 마이너스 1까지의 인덱스 중 하나를 반환을 해주고 그거를 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역시나 파이파이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퀵소트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해결했는데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n을 받아주고 그리고 어레이를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레이를 솔트를 하면 되죠. 솔트하는 이용해 솔트를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정렬된 채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파이로도 제출을 할게요. 역시나 파이썬 3로 해도 표준 입출력을 쓰지 않는 이상 아마 시간 초과가 뜰 겁니다. 네, 올라가죠. 네, 지금 보면은 방금 제출한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 솔트가 더 빠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의 솔트가 뭔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네,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 솔트는 팀 솔트, 팀 정렬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팀 정렬은 병합 정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머지 소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퀵 정렬보다 n로그n을 좀 더 강력하게 보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좀 간결한 코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퀵소트를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사실 조금 최적화가 덜 돼 있습니다. 네, 빠르게 정렬할 수 있고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속도나 메모리 사용 면에서 조금 더 느린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메모리도 2배를 더 쓰고 속도도 많이 느려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문제에서는 솔트 함수를 이용을 하고 정말 사용자 정의 정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퀵소트를 구현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 정렬하기 3으로 가볼게요. 정렬하기 3은 n이 아까는 100만이었는데 이제는 1000만입니다. 1000만이어서 이거는 상당히 n이 큰 편이에요. n로그의 n으로도 시간 초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뭐 다를 게 없으니까 코드 이대로 그대로 제출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네, 되는 것 같다가도 메모리 초과가 나요. 그래서 메모리를 보니까 8MB밖에 안 돼요. 우리 아까도 메모리 초과가 났던 적이 있는데 수 정렬하기 2는 메모리 제한이 256입니다. 엄청나게 수는 더 큰데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훨씬 더 적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아예 다르게 해결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개수정렬이라는 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개수정렬은 수열 A의 i의 값이 제한되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본 문제에서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수가 만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보다 작은 자연수, 즉 n이 AI가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시간 복잡도 5n으로 굉장히 빠르죠. 시간 복잡도 5n으로 정렬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이런 0부터 5까지 있는 배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테이블을 만들어서 0부터 5까지 인덱스죠. 그리고 0에는 1개, 1에는 3개, 2에는 4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준 다음에 출력을 할 때는 0 1개, 1 3개, 2 4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5n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우선은 만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하니까 일단 먼저 n이랑 받아주고 괜히 지웠나? 네. 그리고 이제 리스트 솔트 리스트라고 그냥 제가 임의로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만 1까지 0부터 1부터 만이 갈 수 있게 1부터 만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n번에 걸쳐서 이걸 지워줄게요. n번에 걸쳐서 그때그때마다 이 인풋을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솔트 리스트에 인풋을 받아주는 그 인덱스를 바로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부터 만 1까지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제 솔트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인덱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개수만큼 i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i를 n번 여러 번 출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용을 해볼게요. 솔트 리스트에 i번째 인덱스에 저장된 값만큼 반복을 해서 프린트 i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답이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파이파이로 제출을 해볼게요. 그래도 안 올라가죠, 지금. 네. 그리고 심지어 메모리 초과까지 뜨네요. 애초에 인풋과 프린트는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기능이 많고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인풋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주는 것들이 많고 프린트도 상당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무겁고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import sys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stdin readline이라는 게 이제 표준 입력이고 그리고 stdout write라는 게 표준 출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input과 print를 이 함수로 덮어 씌우고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input은 리드라인으로 print는 write로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웁니다. 그런데 인풋에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요 write는 반드시 스트링만 받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개행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함께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인풋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네, 인풋 문제점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자, 제가 끝에다가 뭐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3번만 반복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x
P라는 것에다가 그냥 이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input 3번 반복해서. 자, 그러면은 이거 프린트 T를 이거 없이 해주겠습니다. 이거 없이. 자, 보면은 뭔가 더 있죠? 그쵸? 뭔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지어 없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늘려주면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네, 이것처럼 계획 문자가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열 알고리즘을 풀 때는 이 표준 입출력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여기 뒤에다가 rstrip이라는 거를 붙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rstrip도 생각보다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이 rstrip은 이 뒤에 있는 계획 문자를 무조건 빼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계획 문자까지도 이제 문자로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즉 여기에 있는 띄어쓰기 혹은 이런 것도 문제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면은 얘를 마음대로 없애줘요. 마음대로 없애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rstrip도 숫자 문자나 간단한 문자열 문제를 풀 때는 괜찮은데, 저는 보통 그래서 stri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딱 하나만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strip 이제 이거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는 다시 프린트는 덮어 씌워줄게요. 네, 그래서 한번 제출을 해볼까요?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또 메모리 초과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메모리 초과 없이 다행히도 잘 돌아가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정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도 사실 개수정렬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절대값이 이렇게 100만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하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얘를 100만이 아니라 200만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절대값이 이것보다 같은 거니까 200만 1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마이너스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맨 뒤에서부터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101만부터 이렇게 200만까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는 0부터 이제 100만까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해주는데 이거는 얘를 마이너스 100만부터 그리고 100만 1까지 맞죠? 그래서 하면은 아마도 정답이 출력이 될 겁니다. 네, 잘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렬 문제 두 개를 좀 풀어봤고요. 이제는 좌표 정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좌표 정렬은 사실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한 편입니다. 좌표 정렬 보면은 점 n개가 주어지고 이렇게 x, y를 주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x 좌표 순으로, 그리고 x 좌표 같으면 y 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정렬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사용자 정의 정렬로도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도 풀어볼게요. 일단 n은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주면 되냐면 리스트 맵
input.split 해주고 이거를 n개만큼 받아주면은 잘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프린트의 주소가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받아주죠. 그래서 사용자 정리정렬로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큐솔트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배열의 길이가 1보다 작으면 ARR, 그리고 피벗은 일단은 맨 뒤에서로 잡아주겠습니다. left는 x ARR compare 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피벗과 left, right는 compare left가 아니죠. x 피벗 x와 피벗 이렇게 해줄게요. 이 경우에는 not compare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겹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이제 겹치는 경우에는 이제 left에도 들어가고 right에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게요. compare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이거는 p1, p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x1, y1은 p1으로, x2, y2는 p2로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x가 크면 왼쪽으로, x가 작으면 왼쪽으로 가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x가 작으면 왼쪽으로 가도록, 즉 x와 x2가 다르면은 x2가 작을 때 true가 나와서 왼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x1, x2가 같으면은 이제 y2가 작게끔 해서 이렇게 true로 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left, right로 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컴페어 함수는 참고로 그 C 언어나 혹은 C++나 그 자바에서 사용하는 컴페어랑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도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혹시나 C 언어나 자바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를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프린트 픽솔트 포인트 정렬이 잘 될 겁니다. 잘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출력을 해줄게요. 포인트를 하나씩 갖고 오고, 그리고 각각을 이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조인 함수를 써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map str x 이렇게 하면은 잘 출력이 되죠. 포인트가 아니죠. qsort 포인트로 해주죠. 네, 이렇게 해주면은 잘 출력이 될 겁니다. 잘 되죠? 한번 제출해 볼게요. 똑같이 제 퀵소트의 문제 때문에 메모리 초과나 시간 초과가 날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다행히도 잘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한번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게요. 입력 부분은 그대로 따오겠습니다. 그대로 따오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의 솔트 함수가 참 좋은 게 알아서 이제 x가 같으면은 y가 증가하는 순으로, 또 y가 같으면은 그 다음 게 더 있다면은 증가하는 순으로 그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답이 출력이 되죠? 네, 파이파이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잘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조금 더 빠르죠, 그쵸? 메모리도 적게 사용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좌표 정렬하기 문제를 풀어봤고요. 좌표 정렬하기 2로 가볼게요. 좌표 정렬하기 2. 2도 거의 똑같은데 이번에는 Y좌표를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용자 정렬로도 해볼게요. 사용자 정렬로 해보려면은 간단합니다. 이거 Y로 바꿔주면 돼요. 얘를 X로 바꿔주고, Y로 바꿔주고, 밑에는 X로 바꿔주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파이파이로 제출을 해볼게요. 네, 올라가죠? 네, 사용자 정렬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뭐 깔끔하게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길죠? 매번 정렬할 때마다 이렇게 하기 사실 귀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려고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막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키를 이용을 할 건데 여기서 람다 함수를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뭐가 와야 되냐는 거죠. 이때 튜플을 이용해서 내가 정렬해 줄 기준을 먼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 y 값이 두 번째, 배열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가 x 값. 이렇게 해주면은 알아서 파이썬에서 잘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y 값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y 값이 같을 때는 이렇게 1과 2가 순서대로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출해 볼게요. 네, 아까보다 빠른 것 같죠? 이렇게 잘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